용감무쌍 용수정 60화가 방송되었습니다. 드라마가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용수정은 1화에서 부모를 다 잃는 사고를 겪었고 드라마의 절반인 시점에서 자신을 30년 동안 보살펴준 양아버지 용장원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용수정의 운명은 너무 기구한데요. 아무리 부모의 원수를 전부 갚아준다 해도 부모를 잃어버린 슬픔을 덮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용수정의 복수극이 통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용수정은 주우진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애라와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주우진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주우진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말이었지만 용장원의 죽음에 주우진이 관련된 것을 알게 되면 그동안 주우진을 걱정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분노가 일어날 것이며 자신이 힘들 때 항상 곁에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던 여의주가 드디어 마음속에 남자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용장원이 죽게 된 이유는 용장원과 이영애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다니던 용수정이 장명철이 사주한 거짓 목격자의 연락을 받고 갔다가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갇혀 연락이 두절된 시점에서 용장원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최애라에게 따지려고 마성 홈쇼핑을 찾아갔다가 또 한 번 변을 당하고 만 것이었는데요. 용장원은 아직 성하지 않은 몸으로 주우진의 회사에 갔다가 용수정과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내일 주우진과 최애라의 약혼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절망에 빠졌고 우연히 주우진을 만나자 주우진이 악마인 최애라에게 속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지켜보면서 음모를 꾸밀지도 모른다며 최애라의 악행을 얘기해주려 하였지만 주우진은 한동안 혼수 상태로 있던 용장원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신의 약혼 문제에 간섭을 하니 듣기가 싫었습니다. 용수정이 실종이 되었다는 말에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자꾸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 주우진에게 화가 난 용장원은 자신과 이영애를 차로 죽이려고 한 범인이 최애라였다고 폭로했지만 주우진은 용장원에게 용수정의 친아버지도 아니면서 무슨 자격으로 자신을 찾아와서 약혼 문제에 불만을 이야기하냐고 대들었고 용장원은 주우진과 여의주는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이리도 인성이 다르냐며 주우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주우진은 용수정이 마스카도 진주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을 때에도 민경화의 제지로 용수정을 구치소에서 꺼내주지를 못했는데 여의주는 황재림의 뜻을 받들어서 마성가로 이영애와 함께 들어오는 조건으로 용수정을 단번에 구해준 것에 안 그래도 열이 받아서 친모인 이영애가 마성가에 들어와도 어머니로 부를 마음도 없었고 여의주와 회사에서 경쟁 구도가 되는 것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용수정과 절교를 선언할 때도 용수정은 돈도 백도 없는 자신이 갑자기 무혐의로 풀려난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주우진이 손을 쓴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주우진은 자신과 최애라를 결혼시키려는 민경화가 뒤에 있는 한 용수정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최애라의 말대로 용수정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용수정도 불행해지고 민경화의 눈밖에 나면 마성그룹에서 주우진이 설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에 용수정의 불행을 막고 여의주가 차지할지도 모르는 마성그룹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에 용수정과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용수정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 포기했는데 용장원의 눈에는 주우진이 용수정을 버리고 살인자나 다름없는 최애라와 약혼을 한다고 하니 용수정과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을 때는 언제고 당신이 어쩌고 하면서 자신을 하대하는 주우진의 이중성에 기가 막혔고 주우진은 여의주와 자신을 비교하는 용장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계단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주우진은 하민이의 엄마인 정지우를 밀쳐서 조산하게 만들고 하민이를 낳다가 정지우가 죽어버린 후로 내내 자신이 살인자라는 생각에 고통받고 살았는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한 번 용장원을 밀쳐서 정신을 잃게 만들자 용장원을 도와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우진이 용장원과 다투는 것을 최애라가 뒤따라와서 다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최애라 역시 30년 전에 용수정의 엄마를 불 속에 가둬서 죽여본 경험이 있던지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람을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었는데요.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진 용장원이 다시 살아 돌아와 주우진에게 자신의 범죄를 모두 까발리고 있으니 이러다가 약혼이 파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우진이 자신을 고소하여 철창신세를 질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주우진은 한술 더 떠서 용장원을 사지로 보내버렸으니 이제는 주우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사이가 된 것에 오히려 든든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다고 최애라보다 더 간악한 민경화는 최애라를 따라왔다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용장원에게서 최애라의 팔찌를 뜯어낸 후 용장원을 계단으로 밀어버려 죽이고 말았는데요. 민경화는 최애라에게 약점이 잡혀 어쩔 수 없이 주우진과 결혼시키기로 한 것이었지만 용장원을 죽인 범인으로 최애라를 압박하면서 다시 최애라와 적대 관계가 될 것입니다. 악인들끼리 범죄를 감추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최애라의 성격상 침착함이 없어서 여기저기 단서를 흘리고 다닌 것이 많아서 용수정은 이미 최애라가 용장원과 이영애의 교통사고의 범인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물증만 확보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용수정이 건물 엘리베이터에 갇힌 이유도 최애라가 자신의 팔찌를 찾으려고 사고 현장에 왔다가 용수정의 눈에 띈 것이 계기가 되어 용수정은 최애라를 범인으로 의심을 하자 장명철은 나비서를 시켜 용수정을 엘리베이터에 가두게 되었고 용수정에게서 미리 연락을 받았지만 업무가 바빠서 목격자를 같이 만나러 가지 못했던 형사는 뒤늦게야 여의주에게 이 사실을 말하여 여의주에 의해 용수정은 무사히 구출이 되었습니다. 장명철은 용수정만 죽으면 자기 딸 최애라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묻힌다는 생각이었는데 용장원이 죽어버림으로써 오히려 용수정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여의주 역시 마성과 사람이 되는 조건으로 용수정을 멀리하려 하긴 했지만 용수정의 불행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황재림과 대치 상태가 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용수정 편에 서서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의주가 마성가로 들어간 이유가 뇌물수수 혐의로 들어간 자신을 빼내주기 위해서란 것을 황재림으로부터 들었고 앞으로는 여의주 마음을 흔들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용수정은 여의주에게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마성가에 맞서려고 하는데요. 용수정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희연이었는데요. 김희연은 번듯한 마성그룹에 다니면서도 허구헌날 돈을 뜯어가는 아버지 때문에 고시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용수정이 마스카도와의 불법 거래로 조사를 받고 있을 때도 최애라가 내미는 돈의 현혹이 되어 용수정을 배신하고 거짓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희연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용수정은 김희연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건에 휘말렸음을 눈치챘고 자신과 선배를 갈라놓은 사람을 꼭 밝혀내서 오해가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61화에서 김희연은 용장원이 마지막으로 마성그룹의 비상계단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을 얘기하여 용수정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비상계단인데 김희연이 아니라도 지나가는 누군가 한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도 남을 것이고 일반인이라면 마성그룹과 결탁해서 돈을 뜯어내려다가 이두혁처럼 오히려 역풍을 맞아 비명 행사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 용수정에게 지은 죄가 큰 김희연의 눈에 띄어서 김희연은 자신이 해고당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용수정을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원에서 살고 매일 컵라면으로 때우는 김희연이라면 돈이 들어오는 족족 가족들에게 떼어서 그야말로 수중에 한 푼 없는 상황이란 것인데 용장원이 죽던 날도 아버지가 찾아와 돈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김희연은 아버지와 만나고 들어오는 길에 용장원이 최애라와 비상계단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용장원이 최애라와 팔찌를 두고 몸싸움을 하는 것만 보았는지 전후에 주우진과 민경화도 들른 것을 보았는지 의문이 가지만 예고를 보니 김희연은 주우진과 용장원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보지 못한 상태인 것 같고 최애라가 용장원과 싸우는 것만 보고 싸움을 말리러 급히 회사로 들어갔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 민경화가 와서 용장원을 죽게 만들었고 김희연은 자신이 처음 용장원과 최애라를 목격한 위치와 용장원이 마지막으로 죽은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최애라 외에도 용장원을 죽게 한 범인이 또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애라는 자신이 장명철과 대화를 하는 것을 이영애에게 들키자 이영애를 강제로 태워 주행하던 중에 이영애가 최애라의 팔찌를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고 최애라는 장명철에게 부탁하여 모조품을 구해서 민경화의 눈을 속였는데 민경화는 용장원을 계단에서 밀쳐내며 손에 넣은 모조품 팔찌를 보고 최애라가 교통사고를 낸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되면서 최애라의 숨통을 조이는 열쇠로 이용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애라는 자신이 최초 사고의 범인이지만 주우진이 먼저 용장원을 밀쳤다는 것을 무기로 민경화와 팽팽히 맞설 것인데요. 장명철은 민경화와 최애라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마성그룹이 자신의 것이 될지를 계산하게 되고 금한양이 장명철에게 간섭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민경화는 금한양과 장명철의 사이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영애는 최애라에게서 뜯어낸 팔찌에 관심을 보이는 하민이에게 그 팔찌를 주었는데 주우진은 이영애가 입원한 병실에서 본 팔찌가 하민이 방에 놓여 있는 것도 놀랐지만 그 팔찌와 똑같은 것을 최애라가 차고 있는 것에 더 놀라게 되었고 용장원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최애라는 악마라고 한 말과 용수정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애라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계속 속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약혼을 물리고 싶지만 이미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몸이라 결국은 최애라와 약혼을 하게 되었고 용수정은 용장원의 장례식 날 최애라를 찾아가 복수를 하겠다고 난동을 피우게 되었는데요. 이영애는 용장원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슬퍼하다가 장명철이 병실을 찾아와 최애라의 범죄를 세상에 밝히면 여의주는 물론 주우진과 하민이의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자신에게 협박을 한 사실을 용수정에게 털어놓았기 때문에 용수정은 최애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용수정이 갑자기 나타나자 약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용수정은 또 한 번 유치장에 갇히게 되는데 여의주는 황재림에게 용수정을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황재림은 용수정을 도와주는 계약은 이미 여의주가 마성가로 들어오기로 한 날 한 번으로 끝났다면서 언제까지 그런 무례한 사람의 뒤를 봐줄 것이냐고 야단을 치게 됩니다. 황재림은 네가 용수정 덕분에 이 세상빛을 보게 되었다는 말로 자꾸 나를 설득시키려는가 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마성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약혼식장에서 그 난리를 피워.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정말 막대먹은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네가 용수정과 어울리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참에 확실히 그 애랑과 인연을 끊어라. 사사건건 그런 아이 뒤를 봐줬다가는 우리 마성그룹의 이미지만 나빠져. 여의주는 용수정을 구해줄 마음이 없는 황재림이 답답하기만 하고 용수정을 찾아가 자신이 힘써보겠다고 말하는데 용수정은 여의주 더 이상 날 위해서 애쓰지 마. 넌 이제 마성가 사람이잖아. 나 이제 너 안 봐.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네가 가진 힘도 어차피 마성가의 힘이지 진짜 네 힘은 아니잖아. 난 마성가에 힘 빌리고 싶지 않다. 내가 스스로 내 힘을 키울 거야. 지금보다 더 강해질 거야. 그래서 날 이렇게 만든 사람, 우리 아빠를 죽인 원수들, 내 힘으로 꼭 망가뜨릴 거야. 이제 아무것도 무서운 것 없어. 이까짓 유치장 신세. 아버지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10번이라도 들어와도 난 괜찮아. 이제 한번 해보려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할 거야. 그러니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내가 무엇을 하든 모른 척 해줘. 용수정은 여의주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여의주는 주우진을 찾아가 최애라와 약혼까지 하는 마당에 더 이상 용수정의 일에 관심 끄라고 말합니다. 용수정을 배신하고 주우진을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 준 대가를 똑같이 꼭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용수정이 유치장에 또 갇히고 이번에는 빼내주는 사람도 없자 김희연은 용수정을 찾아가 용장원이 죽던 날 자신이 본 광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용수정, 나 사실 너한테 털어놓을 게 있어. 네가 마스카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을 때 내가 거짓 증언했어. 너도 알다시피 나 그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돈 구하러 다녔잖아. 내가 힘든 상황을 어떻게 최 팀장이 알아냈는지 날 돈으로 매수를 했어. 정말 내가 미쳤었나 봐.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널 배신하다니. 용수정은 선배, 나 알고 있었어. 선배한테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일은 이제 지나갔으니 다 잊어버려. 김희연은 내가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한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하는 건데. 나 사실 아버님이 비상계단에 계신 걸 봤어. 갑자기 최애라가 나타나더니 누군가에게서 뭘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버님이었던 거야. 아버님이 왜 계단의 구석에 계셨던 건지, 언제부터 계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애라가 막 달려가는 것을 보니
최애라가 아버님과 싸우다가 밀친 것 같아. 용수정은 선배, 안 그래도 최애라가 자꾸 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최애라가 범인이란 거 짐작하고 있었어. 아버진 최애라를 만나 죄를 물으려고 오셨을 것이고 최애라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아버지를 입막음하려고 실랑이를 벌인 거겠지. 김희연은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 내가 밖에서 그 모습을 보니 최애라가 금방 다시 올라가는 것까진 봤거든. 아버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몸을 움직이시는 것 같았는데 내가 도착했을 때는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셨고 내가 본 위치가 아닌 한층 아래에서 발견되셨다는 거야. 김희연의 말에 용수정은 그럼 최애라 말고 누가 또 아버지를 만났다는 뜻이잖아. 최애라를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 있는 게 맞아. 김희연은 혹시 주본부장님이 아닐까? 두 사람이 갑자기 약혼까지 진행한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두 사람만의 비밀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용수정은 본부장님은 쓰러진 아버지를 그냥 지나치실 분이 아니야. 그리고 최애라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면 오히려 약혼을 취소하겠지. 김희연은 그럼 답은 한 사람밖에 없네. 주 본부장님의 마음은 용수정 너한테 있는데 억지로 최애라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장님밖에 없지. 주 본부장님에겐 어머님이시니까 말이야. 용수정은 민경화가 주우진의 스캔들을 조작했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주우진을 이용할 사람이 민경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주우진은 용장원의 일로 마음이 불편하던 중이었는데 황재림은 주우진에게 최애라와의 결혼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우진은 이 결혼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며 속내를 보이는데 황재림은 주우진에게 이 결혼이 너에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도대체 네가 바라는 게 뭐야? 네가 원하지도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건 네가 무언가에 속아서 끌려가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널 그 물살에서 건져내야지. 이대로 떠밀려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니. 하지만 주우진은 용장원을 계단에서 밀쳐서 죽였다는 자책감에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영애는 악마가 자신과 용장원을 죽이려 했다고 여의주에게 말을 하자 여의주는 용수정을 도와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영애는 악마의 팔찌를 가지고 있다면서 자신이 하민이에게 그 팔찌를 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의주가 하민이에게 팔찌를 빌려달라고 하자 하민이는 아빠가 가져갔다고 말하였고 여의주는 최애라의 손목에 팔찌가 있는 것을 보고 주우진과 최애라가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주우진은 최애라가 이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모조품을 만들어 차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최애라에게 결혼을 미루자고 하는데 최애라는 민경화에게서 받은 건 사고 이후라면서 둘러댔고 용장원이 죽던 날 주우진을 봤다는 얘기로 협박을 합니다. 이영애는 주우진에게 직접 팔찌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주우진이 쉽게 내놓지 않자 이영애는 불안에 떨며 최애라가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용장원과 자신에게 돌진한 것을 말하게 되고 이 모습을 황재림에게 들키게 됩니다. 황재림은 이영애에게 자세한 내막을 듣고 용수정을 또 한 번 풀어주게 되며 용수정은 여의주와 함께 용장원을 죽인 범인을 밝혀내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